젊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70대가 된 한 어르신이 깊은 한숨과 함께 하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노후를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노년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용돈 걱정은 커지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집니다. 한때는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지 않으면 힘들고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들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았던 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 자녀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동창회에 가서도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부러운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도, 자존감도, 하고 싶은 일도 모두 제한됩니다.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손주들에게 용돈 한 번 주는 것도 망설여진다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67세 이정자님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 있을 땐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하고 친구들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럽고 손주들 용돈 줄 때마다 눈치가 보여요. 반면 70세 정수환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정수환님은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대비해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은퇴 후에도 주 3일씩 가벼운 일을 하면서 매달 일정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제 용돈은 제 손으로 법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부담 없이 밥 먹고 아내랑 여행도 다녀왔어요. 뭐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노후를 편안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고 자존감은 53% 높다고 합니다.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머니 사정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돈이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면 노년에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야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둘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가벼운 경비일, 마트 캐셔, 바리스타, 온라인 강의, 취미를 살린 강사 활동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의료비나 생활비 증가로 인해 갑자기 돈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제 무슨 돈을 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60대, 70대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며 경제력을 유지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일을 계속하는 것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생활을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 두 번째는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돈도 좋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요? 용돈이 많아도 병원비로 다 나가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파 못 간다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개운하고 가뿐하게 산책을 나가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삶과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어떤 삶이 더 부럽습니까? 68세 이순재님은 젊었을 때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운동, 그거 할 시간에 일해야지.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잠시 세끼 배만 채우면 됐고 술자리도 거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먹어야 겨우 버팁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날씨가 굳으면 여기저기 쑤십니다. 병원 가는 게 일이에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줄었습니다. 다들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는데 나는 걸어 다니기도 힘드니까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건강 좀 챙길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 합니까? 반면 72세 김정자님은 다릅니다. 몸이 내 말 듣게 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해요. 김정자님은 60대부터 하루에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TV를 보면서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고 무겁지 않은 근력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는 법 없이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었죠. 결과요? 간단합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인생이 즐거워요. 친구들과 제주도도 다녀오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병원 갈 일도 없쇼. 내가 내 몸을 잘 다뤄주니까 몸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바깥 활동도 자유롭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활발해집니다. 결국 건강이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30분씩 몸을 움직이세요. 걸어도 좋고 가벼운 요가나 체조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둘째, 골고루 먹고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세요. 근육이 빠지는 걸 막으려면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같은 것들을 적당히 드세요.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혈관 건강을 망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수치는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강한 몸은 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 없고, 시간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인생도 건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 세 번째는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아도 결국 혼자라면 외롭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돌아오면 텅 빈 집,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노후라면 즐거울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69세 이명수님은 젊었을 때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대학, 좋은 결혼.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들이 너무 바빠요.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건 명절 때나 가능하고요. 며느리도 바쁘고 손주들도 학교 다니느라 정신없어요. 내가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혹시라도 부담될까 봐요. 온 마음을 다해 키웠지만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가족보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맞추고 살았더니 남편과의 대화도 줄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하루 종일 TV 앞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습니다. 반면 73세 박종태님과 그의 아내는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매주 토요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어요. 영화도 보고 공원도 걷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요. 박종태님 부부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오랜 친구들과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끼리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가끔씩 손주들도 데리고 오죠. 엄마 아빠가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면 애들도 안심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스트레스도 적고 우울증 위험도 낮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자녀들이 다 크고 나면 부부만 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에게 신경 쓰느라 바빠도 이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둘째,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나만의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자녀와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셋째, 오랜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세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친구들, 이제는 다시 연락해 보세요. 같이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모임을 가지면 일상의 활력이 됩니다.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 좋은 친구들도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그만큼 노력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는 노후가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 네 번째는 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다 똑같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총각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은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관리입니다. 70세 이춘식님은 젊었을 때 외모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내 놈이 무슨 화장품이야. 그냥 물로 씻으면 되지. 그런데 은퇴 후 거울을 보니 어라.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피부는 거칠고 어깨는 축 처지고 자세까지 구부정합니다. 옷도 대충 입다 보니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면 나만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70대인데도 어떤 친구는 정정하고 어떤 친구는 기운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나만 할아버지처럼 보여서 창피해요. 반면 68세 박정희님은 다릅니다. 젊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겁니다. 박정희님은 60대 초반부터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해왔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깔끔하게만 입어도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 결과 시장에 가면 사장님, 50대 후반이시죠?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젊어 보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고 우울증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결국 젊어 보이려는 노력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스킨케어와 보습을 철저히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화장품, 아니요. 피부도 가뭄이 들면 주름이 생깁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습크림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피부가 촉촉하면 얼굴이 환해 보이고 인상이 달라집니다. 둘째,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허리가 굽으면 기운 없어 보입니다. 걸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을 때도 등을 반듯하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는 순간 여러분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셋째, 깔끔한 옷차림을 신경 씁니다. 유행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거나 늘어난 옷을 입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검은색만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 맞는 말이지만 밝은 색도 적절히 섞어 입으면 얼굴이 훨씬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젊어 보이는 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한숨 쉬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젊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부러운 사람, 마지막은 취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서 리모컨만 돌리는 것과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어떤 삶이 더 즐거울까요? 72세 유경수님은 퇴직 후 하루 종일 무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취미 같은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뭐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구들도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신문 보고, TV 보고, 또 TV 보고, 그러다 하루가 끝나요. 이게 사는 건가 싶어요. 반면 74세 이정자님은 매일이 즐겁습니다. 취미는 인생의 활력소예요. 이정자님은 60대 중반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했지만 막상 붓을 잡고 나니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어느새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게 됐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생겼고 매주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예전엔 무료해서 하루가 길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취미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47% 느리다고 합니다. 즉, 취미는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었나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요? 그때는 시간이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하고 싶었던 걸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많습니다. 한 번쯤 도전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함께할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 생활은 혼자 해도 좋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관계를 맺다 보면 외로울 틈이 없어집니다.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삶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나이 들수록 부러운 5가지 유형.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셨나요? 첫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손주 용돈 줄 때 눈치 안 보고 친구들과 밥 한 끼 살 때 고민 없는 게 최고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용돈을 내가 벌고 내 돈으로 당당하게 쓰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둘째, 건강한 사람. 돈도 좋고 시간도 좋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할 때 핑계 안 대고 병원비 걱정 없이 사는 삶. 그게 진짜 부러운 인생입니다. 셋째,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자식만 바라보다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대신 배우자와 더 친해지고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에 쓸쓸하지 않아요. 넷째, 젊어 보이는 사람. 이모님, 50대 후반이시죠? 이런 소리 듣는 게 기분 최고죠. 주름보다 중요한 건 활기찬 표정, 바른 자세,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남이 봐도 와, 나이보다 한참 어려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게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다섯째,
취미가 있는 사람.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하지? 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배우고, 즐기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하루하루가 무료하지 않고 기대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노년을 보냅니다. 이 5가지만 갖추면 여러분도 주변에서 와, 저분 정말 멋지게 사신다 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면서 아, 맞아. 저거 해야지 하고 내일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당장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고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보세요. 인생 혼자 바꾸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멋지게 살아야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